네, 오늘은 키워드를 본 2018 대학 입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겨울방학을 맞이한 예비 수험생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1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예비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2018학년도 대학 입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키워드로 본 2018 대학 입시 두 번째 키워드는 고려대 논술 전형 폐지입니다. 먼저 고려대 논술 전형 폐지를 짚어보기 전에 2018학년도 논술 전형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영근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논술 전형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네. 줄었습니다. 네. 약 1,741명이나 줄었는데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대학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고려대학교가 네. 약 1,000여 명 줄었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700명가량 줄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술 전형 모집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도 줄어드는 건 아니란 거죠. 네.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여전히 있는데 대학에서 논술 전형 모집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서 논술 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아마 작년보다 올해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먼저 논술의 모집 인원이 보신 것처럼 약 13,120명 선발하고 있죠. 근데 대학 수는 한 개 대학이 더 증가를 했어요. 그 대학 증가한 대학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요. 덕성여대가 올해 더 추가를 하고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폐지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30개 대학에서 올해 31개 대학으로 대학 수는 한 개 대학 증가를 했는데 모집 인원이 약 1,741명가량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고사를 선발한 그 인원이 전체로 규모가 줄었지만 네. 그래서 수시 전체 중에서는 5.1%, 전체 모집 인원 대비로는 약 3.7%가량 규모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네.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대학들이 논술을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 입시에서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좀 궁금해요. 정지원 선생님 어땠어요? 우선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은 어찌 보면 또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네. 내신 성적도 관리가 돼야 되고 그렇죠. 비교과도 준비가 네.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학생부보다 이제 수능이 더 잘 나왔을 경우에 점수도 선택할 수 맞춰야 있는 되고. 부분은 네. 논술을 수시해서 선택할 가능성이 네네네. 높은데 이 학생들은 이제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연세대와 고려대가 논술의 두 축으로 존재했었는데 네. 이 고려대가 이제 빠짐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느끼는 부담감은 이제 앞서서 안영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큰 경쟁률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이제 네. 부담감이 있는데 추이를 좀 보는 이런 시각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학생들의 반응은 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였고요. 2018학년도에 그러면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폐지함으로써 다른 대학의 논술 전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병옥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대학이 이제 벌써 논술을 폐지했고요. 고려대학이 이제 금년부터 폐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논술을 축소하려고 하는 건 정부의 정책입니다. 네. 매년 이제 대학의 논술로 뽑는 정원의 숫자를 10%씩 줄여나가는 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논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에 의해서 수준과 범위, 이 범위라는 건 반드시 고등학생들이 배운 범위이기 때문에 교과서라는 뜻이에요. 네. 아니면 EBS 교재. 이 안에서 출제를 해야 되는 이제 원칙이 섰기 때문에 대학이 과거에 아주 어렵게 논술을 내던 이런 향수로부터 이게 논술이 좀 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자꾸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향을 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로 뽑은 학생들이 우수하긴 하지만 네. 학종으로 뽑은 학생들이 더 우수하다는 게 여러 대학 결과 그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가는 게 이제 대세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는 움직임이 더 커지다 보니까 논술도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뜻이죠. 학종이 늘면서 네. 상대적으로 줄죠. 네. 네네. 자, 그렇다면 논술 전형에 변화가 있는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인가요? 안영근 선생님 조언해 주실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 대학별로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약 5에서 10%가량 줄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주요 대학들이 논술을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논술에 대한 변화를
수능 최저와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성균관대학교가 가장 많이 뽑고 있죠. 957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2개 합 5입니다. 여기서 영어가 좀 빠지고 있죠.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들이 최저 학력 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영어를 빼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2개 합 5.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영어를 2등급으로 제시를 하면서 국어, 수학, 탐구, 그러니까 탐구 2과목입니다. 이때 이걸 4개 과목 중에서 합 7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이런 수능 최저가 상당히 변화된 대학들이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 학생들이 그 논술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이제 비교적 모집 인원이 적죠. 399명인데 네.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밖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는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그리고 이런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없죠. 그리고 올해 논술을 처음으로 신설한 덕성여대는 국어, 영어를 필수로 하면서 수학과 탐구를 선택을 하는데 네. 이 중에서 3개 합 8, 인문계가요. 자연계가 수학, 영어에 국어, 탐구에서 3개 합 9로 수능 최저 조건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이 논술 준비할 때 이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대학의 논술 유형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특이한 게 작년에 그 학생들이 논술 보고 나서 네. 학생들 이구동을 하는 말이 논술이 굉장히 쉬웠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선행학습 역량 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출제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논술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수능 공부하면서 네. 내신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덕성여대가 생각보다 지금 논술 최저 학력 기준도 예. 생각보다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려대학교 논술 폐지, 저희 꾸준히 고대 논술로 몇 명씩 합격을 시켰던 저희 학교로서는 상당히 네. 큰 충격인데요, 사실은. 어떡해요? 예. 고려대학교에서 논술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논술 연영력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좀 반영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논술을 준비해 갈 것인가, 임병욱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안정근 선생님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논술은 교과서에서 나온다. 네. 그리고 교과 성적이 들어간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과 교과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 이게 기본이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에서는 교과 성적 영향이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논술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공부를 할 때 융합적 태도, 창의적 태도로 수강을 해야 된다. 네. 그냥 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시와 과학, 시와 사회 이렇게 연결짓는 이런 융합적 창의적 수업 태도를 좀 겸해주면 좋겠고 교과서 공부가 논술 공부지만 면접 공부도 돼요. 그래서 함께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융합적인 태도, 창의적인 태도를 좀 취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논술 보는 대학은 최저 학력 기준이 거의 다 있는데 영어는 1등급이 필수다. 예, 이 문제 말씀을 꼭 짚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혹시 이제 수능 최저 학력이 영 걱정인 학생들은 이제 8개 대학은 아예 최저 학력이 없는데 한양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서울과학기술대학, 광운대, 홍익대, 동국대학, 세종대학 등은 최저 학력이 없으니까 네. 수능과는 좀 거리가 있다. 창의적인 융합적인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능의 형식과 교과 내용에 따른 출제 방식을 반드시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문계열의 경우에 이제 형식적으로 공통계열로 나오느냐 아니면 인문계열, 상경계열 분리 출제되느냐 이 원칙을 알고 준비해라. 예, 형식의 분리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과를 보았을 때 국어와 수학이 나오느냐, 국어와 통계가 나오느냐, 그냥 국어 논술이냐, 그렇죠? 영어가 들어가느냐 이런 내용들을 봐야 자기의 특성, 교과 성적을 이제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응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이공계열도 함께 좀 보실까요? 자, 자연이공계열은 좀 넘겨주시죠. 예, 대부분 네. 이제 수학을 보는데 수학만 보는 대학, 가톨릭대학부터 쭉 나오죠. 그리고 수학 그리고 과학을 선택해서 보는 대학, 이제 자기가 잘하는 과학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은 이제 과학 통합 교과를 내니까 과학을 네가 뭐 다 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제 가톨릭대 의대, 울산의대 등은 이제 의학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특하게 이제 숙명여대 네. 한국항공대학은 이제 수학과 언어를 본다는 점, 그리고 네. 서울여대는 과학을 본다. 이런 그 교과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을 하시고 자기가 잘하는 과목과 잘 견주어서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 대학들에서는 또 논술을 보고 있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안영근 선생님. 예. 그러니까 논술을 대비할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임병욱 교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네. 국어 과목도 중요하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회문화, 그리고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네. 이런 과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과목과 국어 과목을 연계한, 융합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이 거의 본고사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수능 공부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과학을 공부할 때는 이걸 객관식으로만 풀지 말고 주관식화해서 푸는 것도 논술에 대비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국어 같으면 비문학 지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문학 지문이 곧 논술의 소재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비문학을 유심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또 생활과 윤리 이런 과목들이 바로 논술과 직결되는 과목이니까 네. 그런 과목들을 좀 학생들이 유심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상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경제 과목이 또 네. 논술의 주요한 교과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과정도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선생님. 뭐, 간단한 팁 하나만 네. 더 드릴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학생들 매년 3월 30일자 2015, 2016 올해도 3월 30일이 되면 각 대학 입학처에 선행교육 영향평가 이런 파일이 공개가 됩니다. 그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서 그 파일을 좀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대학 논술은 어느 교과서 몇 페이지에서 난 거다 하는 게 다 나와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안영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사회문화, 전통과 사회, 윤리 교과서, 지리 교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걸 좀 보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은 어떻게 내는구나, EBS에서 내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참고로 그리고 각 대학별로요 네. 모의 논술을 또 실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비 고3 학생들은 한 보통 대학들이 5월경에 실시를 하거든요. 그럼 5월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또는 목표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네. 그런 거 모의 논술도 적극적으로 응시하는 게 논술을 준비하는 지름길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그 학교의 정보를 좀 많이 수집하는 게 좋겠네요. 예, 예. 또 안영건 선생님께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대가 논술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 폐지로 인해서 고려대 다른 입시에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폐지한다고 해서 네. 논술의 경쟁률도 따라서 내려간다 저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대가 논술을 빠지게 되니까 그만큼 논술 모집비는 줄어들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처럼 다른 대학들의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특히 아마 연세대학교 그 논술 또는 네. 한양대 논술 이런 쪽이 굉장히 작년보다 올해는 더욱 논술 경쟁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대 내에서보다는 다른 학교들의 풍선 그렇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지금까지 2018 대입 키워드 고려대 논술 전형 폐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본 2018 대학 입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